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면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과하시고 드디어 면접장에 가시게 되면은 면접이라는 건 여러분들을 그 기업에 처음 보여주는 그러한 첫인상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처음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접장이 그래도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떠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면접에 어떤 질문이 나올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제 옆에 계신 남승우 멘토님을 모셔놓고 면접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 멘토님께서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승우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저는 현재 브런치에서 제임스 노트라고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승우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아직 5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여러분들에게 꿀팁처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에 떨지 않는 마음 자세. 이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마 신입 그리고 인턴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장에 가시게 되면은 정말 많이 떠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옆에 계신 남승우 멘토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면접장에 가면 떨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떠한 마인셋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덜 떨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이 있는지 멘토님께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긴장을 안 한다라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처음 와 있는데 저도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전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되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면접장에 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저희 동기 면접자도 있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긴장을 하게 될까 저도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자신이 확실히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면접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면접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약간 두려움에서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제 배꼽 효과라고 해서 배꼽을 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좀 더 배꼽에 대해서 각인하고 좀 더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으로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긴장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원래 긴장할 수 있지. 당연히 긴장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오히려 약간 수긍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긴장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면접장이 어떻게 보면 저는 소개팅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개팅도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첫 대면을 하는 자리이고 저도 소개팅을 갈 때 되게 낯설고 되게 떨리고 하는데요. 오히려 약간 소개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임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제일 긴장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면접관을 그냥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그냥 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긴장이 좀 해소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 얘기를 그냥 하고 온다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얘기들을 그냥 면접관한테 다 풀어놓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개팅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소개팅을 하는 것처럼 가는 게 좋다. 근데 소개팅 얘기는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긴장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차피 면접은 긴장되는 거니까 긴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봐본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무조건 붙어야지라는 심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떨게 돼요. 맞아요. 왜냐 어차피 이 면접장 안에는
수많은 면접자들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최고여야 여기 붙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쟤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불안하던데 그리고 나서 그 면접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최고여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면접을 보니까 잘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어차피 이 면접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럴 바에는 그냥 편하게 나도 내가 생각한 거 그냥 말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뭐 경쟁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온전히 내가 준비한 얘기만 잘 하고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면접장에 가니까 그때부터 면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굳이 내가 여기서 최고가 돼야겠다.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편하게 내가 그냥 내 얘기하고 와야겠다. 친구 만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 이런 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하고 나하고 잘 맞을 것 같다. 그러한 좀 내려놓는 마음으로 임하시면은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실 이제 동원이라는 대기업에 이제 공채로 붙었을 때 면접장에 갔을 때 많이 떨렸습니다. 많이 떨렸는데 그때 약간 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새 취업 시장이 되게 협소하고 취업하기 되게 어려운 거 다 알지만 그냥 사실 여기 아니면 어때? 맞아요. 네. 나에게 좀 더 다른 음,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그냥 내 얘기하고 만약에 내 얘기를 했는데 만약 결과가 안 좋았으면 나랑 그냥 핏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또 내가 나하고 핏이 맞는 기업에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었던 부분들이 좀 좋게 작용을 해서 면접관들한테 이 사람 뭐 딱히 없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음. 이런 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내려놓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너무 내가 붙고 싶고 하면은 그 간절함이 보여가지고 더 떨게 되는데 오히려 그냥 내려놔 버리면은 이 기업에서 나를 원하면은 붙여주겠지라는 심정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말도 술술 잘 나오고 그리고 솔직 담백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당당하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면접관 분들이 훨씬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놓고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기업과 면접자 간의 핏을 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면접 자리는.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 최선을 다하거나 정말 모발을 해가지고 면접을 잘 보지 않더라도 핏만 잘 맞으면은 나를 붙여주는 거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핏이 안 맞으면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가설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뭐 물론 면접을 보는 자리가 그렇게 뭐 이게 100번 뭐 수천 번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좀 더 이번에는 내가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 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면접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좀 더 약간 흥미롭게 다가가면은 또 재밌게 또 음, 접할 수 있는 약간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대기업의 면접을 뭐 이제 보는 게 되게 떨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면접을 지원해보고 한번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말하는 연습들을 경험해 본다면은 좀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 그 대기업 면접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면접도 트레이닝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이번 면접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다음 면접은 당연히 이번 면접보다 더 잘 볼 거고, 그렇게 되면 난 언젠가는 붙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트레이닝이라는 단어 덕분에 훨씬 더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네. 그런 것도 훨씬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훨씬 더 빨리 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트레이닝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면접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답변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자기소개 방법.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기소개는 당연히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준비를 하실 것 같고,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자기소개는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냥 면접관 분이 자기소개 던져두고 그 다음 이력서를 보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사실 그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도 안 듣고 그냥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카더라 통신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자체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령 정말 잘 안 듣더라도 우리가 준비는 해가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저도 사실 그 뭐 대기업에서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외국계 기업에서나 저도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면접관으로서. 그래서 제가 면접관으로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물론 처음에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일 거예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은 자기가 준비해왔던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서로의 약간 호흡을 가다듬는 약간 시간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관들도 그 면접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력서를 열어보고 그리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면접자들도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쵸. 자기가 준비한 네. 말들을 좀 얘기하면서 조금 약간 긴장을 푸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는 물론 이제 뭐 1분짜리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온 사람도 있고 뭐 지원 동기, 뭐 입사 후 포부, 뭐 지원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2페이지, 3페이지 준비해서 막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소개서를 두세 페이지를. 네, 맞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기네요. 네, 네. 그 되게 이제 사실 음, 처음에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음, 일단 많이 말하면 좋겠지라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사람인지라 사실 한두 가지만 기억해도 저는 되게 기억을 잘 한다라고 보는 그쵸.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네. 10가지를 다 넣는다고 해도 음, 오히려 저희는 면접 시간이 5분이 아니라 뭐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어차피 30분 동안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 처음에 모든 걸 다 쏟는다기보다도 그 처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제목처럼 좀 약간 네. 자기소개를 했으면 네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면접장에 갔다 그러면은 뭐 윤호와 같은 되게 음, 열정이 많은 뭐 지원자 뭐 남승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네. 되게 그거를 초반에 딱 어필했을 때 아 얘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음,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 사람 어떻냐라는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딱 그 각인되는 말이 아 얘는 뭐 어떤 사람이야 음, 라고 이제 자기가 기억이 나는 것들을 좀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내가 말해 그 면접관들이 나의 이름 실명을 거론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음, 것도 잘 인지해서 좀 준비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굳이 두세 페이지를 준비해 갈 필요는 없겠네요. 차라리 네, 그냥 맞아요. 키워드를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키워드만 인지를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덜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그 키워드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일 수도 있고 네, 나는 이 면접장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왔는가에 대해서도 또 어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죠. 네, 다른 면접자들에 비해서 이거 네, 하나만은 월등하다라고 어필할 수도 음, 있는 그런 약간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나도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네, 네, 어차피 이제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기소개서는 뭐 즉석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미리 사실 자기소개는 준비를 해 가는 경우들이 많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 두세 줄 정도를 뭔가 준비해 간다고 하면 되게 인상 깊지 않을까 초반부터 첫인상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자기소개를 너무 길게 준비하거나 너무 장황하게 준비를 해가면은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맞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게 맞나? 그 키워드가 나를 증명하나? 이런 식으로 좀 혼란이 돼버리면 자기소개부터 꼬여버리고 그러면 면접 전체가 꼬여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소개 때 말한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답변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부터 꼬여버리면은 이게 내가 벌써 비호감으로 됐나라고 해가지고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최대한 키워드를 좀 축약시켜가지고 본인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으로 계실 때 기억에 남는 그런 지원자들도 있나요? 저는 자기의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이 좀 네네. 더 저는 각인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뭐 바디 프로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바디 프로필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왜 바디 프로필을 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음.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됐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초반에 그래서 나는 뭐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 음.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요새 러닝 크루 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러닝을 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지만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에 뭐 해서 러닝 크루라든지 뭐 마라톤 대회가 되게 활성화되었는데 네. 그래 뭐 러닝 크루를 가볍게 뛰다 보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네, 음, 그래서 나는 10km 뭐 대회를 나가봤고 그리고 10km 나가 보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뭐 음, 42.19 풀코스를 떠봤다. 이런 식의 좀 자기만의 스토리를 좀 내세울 수 있는 약간 음. 소재거리가 하나 있으면 되게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좀 각인이 참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토리를 뭐 두세 개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만 딱 준비해도 충분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너무 하나만 있으면 좀 준비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저는 약간 내가 뭐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음, 약간 좀 소재거리들을 좀 생각해 간다면 네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직무역량 키워드로 자기소개를 많이 준비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채용 공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죠. 내가 만약 영업이라고 하면은 고객 응대 능력, 혹은 직접 파트타임이나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영업을 해봤던 경험,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내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봤던 경험, 혹은 퍼포먼스 데이터를 봤던 경험, 아니면 정말 연구직이라고 하면은 그 연구직의 연구 성과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런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과 태도나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 요즘은 어떤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제가 그러니까 지원한 포지션에 이제 맞는 인재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직무를 내가 잘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스토리를 좀 풀어가는 게 제일 네,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직무 역량 스토리를 가지고 내 사적인 얘기나 혹은 그 직무 역량 관련된 경험을 키워드로 푸신다면은 충분히 자기소개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인턴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네, 최근에는 근데 사실 인턴 경험을 한다고 해서 많은 경험이 있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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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입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네, 면접관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신입이니까. 물론 네, 이제 수술한 사람도 있겠죠. 네, 어렸을 때 네, 남달리 뭐 17살 때부터 음, 뭐 여러 대회 나가서 뭐 상도 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알바를 한다든가 뭐 인턴 경험을 한두 번 한다든가 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음, 그냥 내가 지금까지 뭐 27년 동안 살아왔던 네, 내 스토리 중에서 하나를 네, 뭐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해서 좀 이제 풀어 나가는 게 내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 경험에 대해서 뭐 남들보다 자신감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알바해서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약간 나만의 경험을 음, 또 가지고 나만의 생각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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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면접장에서 어필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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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뭐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물론 직무 역량 키워드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너무 획일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성이 전혀 없다던가 혹은 내가 파트타임이나 인턴을 비슷한 직무를 했지만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내가 살아왔던 스토리를 바탕으로 내 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마라톤을 통해 가지고 나는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혹은 골 오리엔티드 된 그런 타깃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태도를 나타내는 데는 내가 가진 일에 열정을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뭐 평소에 관심 있는 게 분명히 한두 가지씩 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런 돌이켜 보면서 내가 관심 있었던 게 뭐였지? 라는 음, 나 약간 자아 성찰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약간 면접관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사실 이게 면접의 합격을 좌지우지할 정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X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이제 물론 쇼미더머니 같은 데 보면 네네. 이제 뭐 처음에 뭐 랩 하는데 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음, 끊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저 일단 면접 시간이라는 30분이라는 뭐 네.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있고 네네. 네, 주어진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이 사람 딱 자기소개 보고 아닌 것 같아 음, 라고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래도 면접자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그렇죠. 축에 속하군요. 네. 그러면 정말 자기소개는 긴장할 거 없이 내가 가진 성향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기소개에 따라 가지고 면접의 합격 여부가 좌지우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정말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과 가진 경험을 키워드로 진솔한 내 모습을 풀어내는 게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면접 질문들에 대답할 때도 일관성도 있고 네, 맞습니다. 좀 덜 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잘 끝냈어요. 편한 마음으로 나를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렇죠. 태도에 대한 네. 질문,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면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쓸 때 이제 뒤에 나오는 자기소개서 이제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질문들을 면접장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지원 동기라든지 네, 그리고 네. 뭐 입사 후 포부라든지 그리고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더 네. 간략하게 얘기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어떻게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잘 말하는 트레이닝도 사전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맞습니다. 이제 자기소개는 되게 잘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글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말을 잘 못 해버리면은 그 진위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를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내 장점에 대해서 다 노출을 못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말하는 연습을 사전에 해가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뭐 처음에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을 때 준비한 멘트를 멘트한 것처럼 뭐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 자기소개 이후에서는 보통 이제 뭐 약간 티키타카처럼 약간 대화하는 형식으로 사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뭐 지원 동기도 뭐 되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짧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면접관과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네.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자기소개서는 되게 길게 쓰잖아요. 이제 네. 뭐 천자도 쓰는데 네. 뭐 천자까지 뭐 사실 면접관이 네. 뭐 줄 수도 있겠지만 뭐 들어준다고 해도 뭐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이게 만약에 관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분야거나 뭐 관심 있는 내용이면은 되게 귀담아 듣겠지만 네. 또 면접관도 이제 하도 많은 면접자들을 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뭔가 자기가 듣고 싶고 네. 필요한 말들만 사실 듣고 싶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단답 형태로 좀 가는 것이 약간 서로 서로에게 좋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크립트를 써요. 네. 스크립트 쓰게 되겠죠. 예상 질문을 받고 자기소개 자체도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그걸 최대한 많이 외운 채 그걸 최대한 면접장에서 재생산한다. 이런 기분으로 면접장에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말 대화를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일장 연설을 할 수도 있어, 면접장 가가지고. 그렇죠. 근데 면접장에서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궁금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크립트를 굉장히 잘 써가지고 그걸 딸딸 외운다기보다 친구랑 대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뭐 100가지 질문들, 예상 질문들을 막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또 이제 뭐 면접 스터디 이런 데 가서 이제 그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준비하는 건 좀 음. 저는 물론 준비는 하되 네네.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다른 질문이 훅 들어오면 그쵸. 나는 이거 네. 답변 준비 안 했는데 네, 맞아요. 어떡하지? 네. 거기서부터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멘붕이 오죠, 네.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그 프레임만 좀 잡아놓고 네.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정도만 사실 이제 적어놓고 뭐 글씨 하나하나를 되게 뭐 디테일하게 약간 좀 정리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약간 간략하고 또 약간 간결하게 조금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상대방에 대한 약점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딱 하고 싶은 말, 딱 필요한 음. 말만 딱 하고 그다음에 뭐 궁금하시면은 면접관이 질문하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좀 임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면접 스터디 하실 때도 그냥 정말 긴장한 상태로 면접장처럼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면접관 처럼 질문을 던지고 내가 계속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그냥 친구가 질문 던지듯 야, 너 이 회사 왜 들어오고 싶어? 혹은 너 이 경험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말해줘.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친구랑 대화하듯 말들을 간결하게 그냥 툭툭 가볍게 내뱉으시면은 좋은 스크립트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접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보통 뭐 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원고를 쓰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약간 어떻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뭐 고개를 한 뭐 5명이 듣고 있다면 3명이 끄덕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네, 포커싱 맞춰서 네, 좀 어떤 소재로 얘기해 보지? 그리고 네,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까? 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연습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말로 다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일단 이력서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통적인 질문이 결과적으로는 이 지원자가 우리 네네.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가 음, 사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조직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음, 그리고 어떻게 만약 닥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직무 역량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뭐 예를 들어 실무적인 거 물어볼 수 있죠. 뭐 엑셀을 어느 정도 잘해요? 보통 이제 회사 같은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엑셀을 많이 쓰거든요. 그쵸. 네. 네. 엑셀이랑 PPT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력서에 만약에 뭐 난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이 음, 자격증을 뭐 몇 땄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 음, 그리고 뭐 직무마다 도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 쪽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기능 같은 거 물어보겠죠. 뭐 네. SQL을 다룰 수 있냐, 뭐 파이썬을 다룰 수 있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약간 뭐 실무 능력들에 대한 질문들이 뭐 약간 좀 꼬리 물기식으로 약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무 역량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가 사실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의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해당 직무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무 역량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특히나 신입 인턴 쪽에서는 실무 역량 외에도 조직 적응도를 굉장히 많이 본다. 왜냐면 어차피 신입 인턴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면 이 조직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측량을 해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 적응에 대한 내용 이걸 꼭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조직 적응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거는 단순히 실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별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두고 여기서 난 이렇게 행동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또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면접을 볼 때 잡 디스크립션을 좀 많이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잡 디스크립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그쵸. 네, 네. 그게 또 외부로 공개가 되기 음. 때문에 그거를 막 대충 적진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에 맞는 인재냐 이런 거에 음. 포커싱해서 좀 면접을 준비해 보면 네,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기업마다 다 이제 핵심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그쵸. 네, 그 네. 인재상에 좀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네. 경험으로 녹여서 얘기해 준다면 보통 이제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나면 네. 물론 이제 구두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 이제 인사팀을 통해 그 뭐 스코어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면접 평가를 쓰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에는 핵심 가치 인재에 맞냐 음. 그리고 직무 역량에 뭐 뛰어나냐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맞춤형 인간이냐 뭐 이런 식의 약간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게 돼요. 그래서 약간 우리도 면접을 약간 준비를 할 때 네. 보통 이제 회사에서 추구하는 가치상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난 가치상이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네. 이거에 대한 경험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한다면 네. 되게 면접에서 좋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제 스코어 카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면접 평가를 써야 되는데 이
이 사람이 내 템플릿에 맞춰서 말해준다. 음, 되게 좋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시간도 네, 세이브 되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꿀팁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특히나 그런 스코어 카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알면은 동문서답할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면접장에선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같은 것들은 홈페이지에 다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장 상단에 보시면 About 이런 칸에 다 있고요. 혹은 회사 소개 들어가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핵심 가치나 인재상을 미리 좀 공부해 가셔가지고 나의 사례하고 매칭시켜서 대답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요즘 이제 계속 직무 역량, 직무 역량이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직무 역량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끌게 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굉장히 능력이 좋긴 한데 아,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팀에 잘 융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음, 사실 뭐 직무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 세상에 널렸거든요. 근데 왜 나야 되냐? 음,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걸 준비해 갔지만 정작 진짜 회사에 관련된 것들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많은 걸 준비하기 앞서서 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추가를 하자라고 보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선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직무 역량에 대해서 사례를 준비해 가시고 내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키워드를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가 지금 면접 보러 가는 기업이 어떠한 인재상과 핵심 가치 그리고 어떠한 상품을 파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 가시면은 충분히 가점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장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 애사심이 있네,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네라고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이커머스다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물건을 뭐 구매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내가 그 CS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해준다면 그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음, 네, 저는 되게 좋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면접관들도 한번 써봤는지도 물어봐요. 네. 아, 상품 자체를, 네. 왜냐하면 우리 네네,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상품을 네, 직접 이제 구매해서 한번 써봤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점을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음, 음, 그러면 아, 우리랑 방향이 맞네. 이 네, 사람 와서 이거 시키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예전에 저도 면접 볼 때 기업에서 자신의 자사 제품에 대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해가지고 그 아, 면접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거는 네. 꼭 제품을 한번 써보시거나 그 서비스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영업이나 고객 응대 같은 면접은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왔는지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대리점에 먼저 가본다던가 아니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그 회사 제품을 꼼꼼하게 본다던가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얻어본다던가 미리. 네. 그래가지고 그 리서치를 조사해가지고 면접장에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가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면접 볼 때, 저는 예를 들어서 물어봤는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해봤습니다. 라고 했을 음, 때, 면접관들이 다음에 할 질문이 되게, 그쵸. 제가 없어지거든요. 네. 네. 다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르는데 왜 우리 회사에 왔지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요새 뭐,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내가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데, 네, 그러면 친구도 나한테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것처럼 네, 좀 약간 그 면접장에서 할 음, 얘기들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들을 할 건지는 보통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고 봐요. 예를 음, 들어서 뭐 기업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지상이 될 수도 있고, 직무 역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사전에 준비가 좀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면접장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면접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주제가 많아야겠죠. 관심 있는 주제가 많아야 될 거고, 그 관심 있는 주제들은 당연히 해당 산업, 그리고 해당 기업, 해당 직무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면접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신입에 대한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경력도 면접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력의 면접 준비 방법하고 신입의 면접 준비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될까요? 저는 달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요새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 공채로 해서 뽑지만 이제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경력직을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경력직을 더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는 약간 면접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보통 이제 면접관들이 신입을 바라볼 때는 신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햇병아리인데 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라는 약간 음,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좀 더 팔로워 입장에서 조금 더 약간 깊이 있게 약간 질문을 하고 네, 약간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력치 같은 경우는 이 햇병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거의 네, 즉시 전력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성을 치려고 할 때 약간 장군감이 돼야 되는 사람이 음, 있거든요. 약간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리더상에 가까운 음, 인재인지 아닌지에 음. 대해서 좀 더 약간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직무 역량보다는 조직 적응이나 팀에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본다라고 하면 경력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전력감. 네, 그래서 직무 역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 이 맞아요.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력직이라고 해가지고 나 이만큼 직무 역량 있어라고 어필은 할 수 있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어필할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경력직들도 일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하지만 팀을 이끈다던가 아니면 옆에 동료를 이끈다던가 프로젝트 치프가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끈다던가 했던 경험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어필 못할 수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즉시 전력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리더로 키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꼭 내가 가진 리더십을 사례와 함께 어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뭐 1년마다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데 근데 1년만 다니고 이제 이직을 했을 경우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건 1년 동안에 사실 배운 거는 햇병아리 수준의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리더십이 있냐 이걸 되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사실 미지수고. 그렇죠. 물론 이제 네. 요새 뭐 군대에서도 2등병, 1병이 뭐 일을 거의 다 하듯이 음. 약간 뭐 처음에 슈퍼 신입. 들어온 네, 네. 그렇죠. 슈퍼 신입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신입사원들이 뭔가 허드렛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 많이 하면서 좀 많은 경험을 쌓을 수는 있지만 네. 물론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증명이 되기 어렵죠. 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고 음. 우리는 그냥 내가 본 이제 이력서의 한 줄, 그냥 나는 어디서 1년 다녔다 이거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뭐 2, 3년 정도 뭐 경험을 해보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 리더를 해보던가 아니면 매니저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걸 좀 어필하면 물론 이제 1년밖에 안 다녔지만 나는 매니저 경험이 있어. 내가 이 프로젝트를 내가 리딩해서 이만큼 성과를 만들어냈어. 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중고 신입에도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네, 사실은 1년 정도 경력 혹은 3년 이하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프로젝트를 리딩하거나 아니면 팀을 이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경력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차별점을 만든다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을 했던 경험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리더십 부분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면접장에서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물론 이제 완벽한 경력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 경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기를 해야 되냐?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내 위치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경력이 짧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면 아 그래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 약간 설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음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면접장이라는 자리는 면접관들이 면접자를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면접자들이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이 생각보다 많이 잡힐 수도 있어요.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개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세 개씩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면접자들도 회사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 경우는 스타트업들에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은 아무리 서칭을 해도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면접장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회사를 평가해야 되며 면접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요새는 평생 직장이란 건 없지만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한 1년, 2년, 3년 좀 있어야 경력이 쌓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두세 개의 기업에 붙었다. 음,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도 있을 거고. 근데 저도 이제 약간 네 군데의 기업을 경험을 해봤지만 면접에서 회사를 평가할 때는 물론 이제 그 회사가 현재 업계에 몇 위에 있는지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정량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는지 음, 이 회사는 좀 더 약간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은 이 기업은 좀 더 성장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패션이라든지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뭐 약간 라스트 마일 업계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이 현재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지 안 잡혀져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들어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관들도 사실 실무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면접관들도 이제 하루 종일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미팅 시간에 들어와서 면접을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면접관들이 되게 막 정말 헐레벌떡 들어오거나 너무 정신없어 보이거나 음, 면접관이 되게 여유롭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사실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되게 정신없게 면접장에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바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붙어도 내가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멘토님께서도 헐레벌떡 면접장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장 때는 채용 담당자분과의 면접장이나 대표와의 면접장, 아니면 임원진과의 면접장도 좋지만 실무진과의 면접 자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실무진과의 면접 자리는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팀장님이고 맞아요. 내 바로 사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일할 거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이미 핏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성향이면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성향이면 나와는 안 맞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업에 대해서 서칭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일하는 사람들은 실무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 기업이 아무리 업계 몇 등이고 연봉을 많이 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업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업무 환경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거는 나랑 같이 일하는 실무진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진 면접 때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팀장님이나 옆에 계신 대리님이나 과장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를 해보면서 내가 이 기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이 기업에 내가 충분히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단체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팀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들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조직은 되게 유연하지만 팀장님에 따라서 되게 약간 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저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퇴사를 할 때 물론 연봉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상사와의 그런 이제 갈등으로 트러블이죠. 인해서 네. 네, 퇴사를 하는 경우도 요새 많기 때문에 좀 면접을 볼 때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면접관들이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볼 때 음. 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준비해 갔던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지 음. 그리고 팀장님은 어떤 성향인가 음. 오히려 제가 면접관이고 뭐 거기 실무자들이 약간 면접자라고 생각해서 좀 약간 질문을 해도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라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이 사람이 좀 더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음. 약간 냉철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좋게 보는 면접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장 자체도 여러분들이 회사를 평가하고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면접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의 핏을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남승우 멘토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면접의 모든 것이라는 컨텐츠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남승우 멘토님께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구글링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은데 본인의 스토리에 기반을 해가지고 본인의 면접관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슈퍼루키 여러분들께 면접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해 보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슈퍼루키에서 제안을 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약간 면접자로서 이제 임했을 때랑 또 면접관으로 임했을 때 또 되게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이제 면접자들이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붙을 수 있을까?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고민과 생각이 그 결과를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고민과 생각을 좀 줄이고 어떻게 행동해서 어떤 음, 결실을 맺을 것인가를 음, 좀 더 같이 고민해보고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브런치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들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내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글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네, 음.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남승우 멘토님께서는 제임스 노트라는 브런치를 운영해 주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또 면접에 대한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내용, 그리고 내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에 그러한 질문들 남겨주시면은 아마 남승우 멘토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슈퍼루키는 면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커리어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